원재훈 선생님은 학생들과 긴 호흡을 함께 해주세요. 단지 수업만 하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보다 더 오래 공부하시고 학생들의 피드백도 잘 받아주시고요. 일을 시작하고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원재훈 선생님은 인생의 스승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김현주라고 합니다. 원재훈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객관식 종합반 때문입니다. 세무사 공부를 학원이나 선생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기본 종합반이 아닌 객관식 종합반 실강부터 듣게 됐는데요. 기본이 없이 객관식 종합반부터 듣다 보니까 특히 세법학개론 책은 내용이 많고 두께도 두껍잖아요. 그래서 펼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원재훈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보니 외계어 같던 세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재미있다고 느껴지기까지 했고요. 세법학개론 꽈락률이 43.26%였던 2017년 1차 세무사 시험을 무사히 치른 뒤 원재훈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세법학개론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로 원재훈 선생님을 믿고 2017년 동차, 2018년 유예, 2019년 3차 모두 세법은 원재훈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원재훈 선생님의 강의는 입체적입니다. 원재훈 선생님은 실무 경험이 많으셔서 강의의 실무 경험을 잘 녹여내주세요. 종종 다른 세법 선생님의 특강을 들을 때면 책을 읽어주신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별표 치는 것들을 외우라고 하시고요. 반면 원재훈 선생님은 관련 주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해 주시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직접 하신 일이나 공개되지 않은 판례까지 수업에서 들을 수 있어요. 종종 인강 마이크를 끄시기도 하는데 실강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기업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들 덕분에 주제가 더 잘 이해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질 때쯤 책으로 관련 이론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론이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2차 세법학 시험은 주어진 사례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하고 관련 법령도 짧은 시간 내에 떠올려서 그 판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원재훈 선생님의 입체적인 수업이 세법학스럽게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서 2차 답안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원재훈 선생님을 만나고 세법학 답안지가 바뀌었습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 수험을 처음 듣게 됐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객관식 문항 중 하나를 찍을 줄만 알았지 22줄짜리 A4 16페이지를 온전히 제 글씨로 채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게 원재훈 선생님은 세법학 답안지의 틀을 잡아주셨습니다. 줄글로 휘갈겨 써내려간 첫 번째 세법학 모의고사 후 원재훈 선생님의 세법학 스터디가 있었어요. 학생 각각의 답안지를 보면서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은 답안지가 될지 일일이 말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문장 사이에 여백을 충분히 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터디를 하니까 제 답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답지도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을 배워야 될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답안지에 여백을 줬더니 모의고사 점수가 쑥쑥 올랐고 제가 봐도 보기 편한 답안지가 된 것 같았어요. 세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학생에게 원재훈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세무사 공부는 세법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법이 어려운데 세법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해주는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재훈 선생님의 수업은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최신 뉴스,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녹여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학생에게 원재훈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시험 합격 소식을 알게 된 후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되는 시험이었구나 였어요. 사실 열심히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짧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게 되긴 되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이회로 떨어졌을 때는 일주일 내내 별거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작년에 먼저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뭘 더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텼던 것 같아요. 11월부터 8월까지 봤던 내용을 또 봐야 해서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실력을 꾹꾹 눌러 담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저 같은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보다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